네, 안녕하세요. 한중일 비정상회담 에피소드 4 한중일 친구관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옆에 또 중국의 MC 안녕하세요, 장홍성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MC 안녕하세요, 엔도 타카유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에피소드 3까지 저희가 다뤄봤었는데요. 먼저 이제 에피소드 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제 연애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고요. 또 이제 에피소드 2에서는 이제 대학생활 탐구, 에피소드 3에서는 이제 가족 문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또 이제 한중일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를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중국에서 오신 게스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어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국인 봉동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네, 봉씨예요. 봉동택, 네. 봉동택 씨. 네.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분 또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왔어요. 미사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지금 본돈택 씨랑 같은 대학원에서 한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말을 두 분 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한국말 언제 배우셨어요? 한국어는 저는 처음으로 네. 이제 2008년에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배웠어요. 그 전에는 한국어 모르셨고요? 네, 그 전까지는 배우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어 배운 지 벌써 한 6, 7년 돼가네요, 거의. 6년 정도. 6년 정도. 네. 우리 미사키 씨는? 네, 저도 좀 한국어를 배운 지 좀 오래됐고요. 네. 대학원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네. 원래 대학교에서 막 일본에서 졸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국어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오래됐었어요. 한국어 전공자. 5년, 네. 여기도 그럼 한 5년 정도. 네. 지금 5년, 6년 정도 되신 분인데. 네.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한국에 계신, 네, 항상 저희가 한국에 계신 저희 게스트, 한국인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헌동이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일산이고 나이는 24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헌동 씨, 예. 네, 이헌동 씨 그리고 미사키 씨 그리고 봉동택 씨. 저희가 또 이렇게 한중일 친구 관계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저희 한중일 오늘도 게스트 세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먼저 엔도군. 네. 오늘 이제 우리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엔도군은 지금 한국 오신 지 꽤 네. 됐잖아요. 이미 한 3개월 이제 교환학생 3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됐는데 네. 한국인 많이 사귀셨어요? 네, 사귀었어요. 하지만 네. 한국 친구는 네. 보통 술을 마시는 거 진짜 좋아해서 항상 술집 가요. 항상 술집? 술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뭐 먹어요, 술? 깡소주. 깡소주? 깡소주? 네. 뭐 깡소주라고 하면 안주 없이 네. 그냥 소주만? 그냥 소주. 안주 안 먹어요? 조금? 안주 조금 네. 먹고 소주만 계속? 네. 소주. 우리 또 엔도군이 또 술을 잘한다고 또 은근히 자랑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뭐 한국인 친구하고는 이제 네. 뭐 술 친구가 많다. 술 친구 많아요. 네. 그럼 우리 홍성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벌써 한국에 계신 지가 꽤 됐죠? 한 네. 4년? 3년? 네, 2년 반. 2년 아직 그거밖에 네. 안 됐나요? 꽤 된 것 같은데 한국말 너무 잘하셔서 맞아요. 한국말 이게 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홍성 씨는 한국인이 중국인인 척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셨나요? 네, 저 절친들 대부분 한국인이라서 한국어 많이 늘게 된 것 같아요. 절친들이? 네, 근데 저도 그게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돼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는 술자리에 가면 항상 밑상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좀 밉상? 네. 밉상? 왜냐면 저는 아예 술을 조금씩 마시고 안주를 많이 먹는 편이라. 흔히 말하는 안주 축내는 사람이구나. 네. 근데 술은 안 먹고 먹으라는 술은 안 먹고
옆에 있는 뭐 치킨이나 뭐 소세지 안주만 계속 먹는 네. 아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그렇군요. 네, 안주빨 아무튼 세운다. 안주빨 그쵸 안주빨 세운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 안주빨 그런 세운다. 말이었어요? 예, 예. 오늘도 이렇게 배우는 한국어 아, 네, 배워. 안주빨 세우다 요런 스타일을 안주빨 세우는 분이라고 하죠. 어쨌든 뭐 다들 이제 엔도군이랑 저희 홍성 씨한테 친구 관계에서 물어봤더니 다들 이제 술 얘기를 빠지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게스트 분들을 모셨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저희 질문을 해볼 예정인데요. 일단 먼저 이제 각자 이제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에 있는 이제 베스트 프렌드들이 있잖아요. 그 베스트 프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는 이제 베프라고 하거든요. 베프, 네, BF 해갖고 베프. 그 베스트 프렌드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 먼저 보면 봉동택 씨, 네. 예. 그러면 지금 중국에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나요? 중국에 지금 계신 친구 계신 친구? 예예예. 네 있죠. 네 주로 지금 저는 이제 대학교는 이제 한국에서 나왔고 아 한국에서 일단 대학교를 나왔고. 네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이제 중국에 있었어요. 네. 이제 지금 친한 친구들 거의 다 이제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예. 네 그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지 또 연락을 하고 있어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씩 한국에 놀러 올 때는 이제 절 찾아요. 네. 그렇죠. 한국의 친구가 이제 네. 동택 씨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찾아서 저는 이제 친구니까 네.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네. 이제 여기저기도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해주고 언제 만났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 네. 그렇죠. 보통 인생에 제일 친한 친구 하면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 맞죠. 그러면 고등학교 친구랑 뭐 어느 정도 깊은 사이예요? 뭐 나는 이 친구한테 얼마만큼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희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은 예.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기숙사를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제같이 그런 친구 말할 수 있죠. 예예예. 네. 그런 친구들 이제 만약에 뭐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는 웬만하면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좀 만약에 제가 중국에 가게 되면은 또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어느 정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네. 지금 한국에서는 되게 중국 절친 있으세요? 아 한국에서 네. 중국인 절친이라는 네. 네. 친한 친구는 있어요. 아, 네. 절친까지는 아니고? 아 절친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네. 어쨌든 뭐 그 국제 친구는 이따가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중국에 있는 친구 먼저 네. 얘기를. 그러면 뭐 중국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 남자죠? 남자. 남자예요. 아, 남자. 네. 여자인 친구 중에서도 베프가 있나요 혹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었어요. 어. 네,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연락도 자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남녀친 생기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남녀가 뭐 이따가도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또 생각했는데 뭐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도 자기가 내리는 결론이 또 있으니까. 네. 그거는 한번 이따가 홍성 씨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 일단은 베스트 프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사키 씨. 네. 미사키 씨도 일본에 베스트 프렌드가 있죠, 당연히. 네,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한 3-4명? 3-4명? 정도. 3명은 뭐고 4명은 뭐였고 한 명 빠지는 사람이 없지. 약간 좀 애매한 사람이 하나 있고. 베프라고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네, 3명 정도는 확실히 있는데 네. 다 그 대학교 친구 말고 네. 그 고향 친구? 네. 그러니까 제가 막 고향 교토인데 네. 대학교는 교토 옆에 있는 오사카라는 오사카. 곳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대학교 친구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오사카 출신 친구가 많은 거고 뭐 고향 친구다 하면은 뭐 교토 어렸을 때 거기서 태어났고 뭐 유치원 초등학교 막 중학교 막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왔으니까 세면조는 다 뭐 고향 친구인데 그 중에서 한 명 마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리는 한국어로 그거 무슨 뭐지 그 양사인가요? 그 뭐 셀 때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예, 그 말인데 초등학교 4학년 예. 때부터 좀 친해지기 시작을 했고 동네 친구예요. 같은 동네 친구고 성격도 약간 비슷하고 정말 오래된 친구군요. 네, 좀 보통 초등학교 오래됐어요. 친구나 뭐 동네 친구가 원래 진짜 네, 오래된 친구죠. 정말 막 그러니까 제가 유학 생활 좀 오래됐는데 뭐 방학 때 뭐 일본을 가서 하면은 항상 찾아가는 친구이고 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네. 애를 낳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얼른 한국으로 오라고 놀러 오라고 결혼하기 제가 전에. 한국에 여기 그쵸.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급하게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애도 낳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얼른 애 데리고 남편도 데리고 같이 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벌써 친구분께서 결혼도 네. 네, 제가 우리 미사키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나이가 그러면 저는 89년생. 89년생. 한국 나이로는 26살이고 일본 나이로는 25살. 하긴 일본에서는 결혼할 나이가 슬슬 되고 있죠. 슬슬. 예, 그렇죠. 한국은 보통 한 30이나 네. 그 정도의 여자들이 요즘 하는 추세라면 네. 일본은 한 20대 후반 정도면 네.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이해는 잘 못. 뭐 트렌드죠, 트렌드. 네. 약간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약간 네. 문화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예. 지금 베스트 프렌드 분들 얘기하시면 다 여자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죠, 여자죠. 그러니까 본돈택 씨께서는 뭐 여자인 친구, 절친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자기 취향이나 네. 자기 생각을 공유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성 친구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성 친구는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벽이 있고 벽이 있죠, 아무래도. 진짜, 그리고 벽이 허물어지거나 그러면 또 뭔가 다른 사랑으로 싹 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경험은 없는데 그 어떤 선을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저도 막 고민 같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도 있긴 있지만 역시 절친 여자인 친구들 많이 찾아가게 되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당연히. 네, 그래서 다 절친들 다 여자. 네. 아마 거의 모든 이제 저희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베스트 프렌드 하면 대부분이 이제 이성 친구를 말하기보다는 같은 동성 친구를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거의.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엔도나 통성 씨도. 요즘에 중국 여성들 트렌드 같은 거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성 친구랑 가장 친해지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남성이 그 게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다른 케이스죠. 네. 그런 그러니까 뭐 게이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진짜 게이 친구가 한 명 정도 절친으로 사귈 수 있다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중국.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여자애들. 공통적인 게 그냥 일반적인 남자하고는 결국에는 네, 그런 맞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친구로는 쉽진 않다. 하지만 네. 뭐 그런 성소수자나 이런 분들은 네. 아무래도 자기 마음을 더 열 수 있으니까 막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중국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맞아요. 네. 아무튼 또 우리 미사키 씨 얘기는 또 이따가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이헌동 씨, 네. 예, 헌동 씨는 많이 기다리셨죠? 예. 집에 갈 뻔했어요. 그래요? 가셔도 돼요 지금. 다른 게스트 불러도 되니까. 예. 잠깐 있어 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헌동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24살이요. 올해 24살, 91년생. 91년생. 그러면 군대 갔다 오셨고. 예, 다녔습니다. 갔다 왔고. 그러면 지금 베스트 프렌드, 한국에 있는 베스트 프렌드
누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저희 동네가 인천인데 제가 살았던 곳이 어. 저는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초중고를 다 같이 나왔어요. 같은 학교로 다 진학을 하고 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남중 남고라서 그렇죠. 인천이 남중남고가 많죠. 네. 저도 인천 출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인천 어디? 악수 한번. 네, 악수 한번. 이렇게 또 우리 또 한국에서는 또 이제 지역적인 게 저도 인천인데 아무튼 이따가 또 얘기를 그거는 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제가 또 인천에서 이제 남중 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저도 남중남고. 예.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여러분 게임하실 때 뭐 테크 탄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쵸. 테크 탄다고 아시죠? 이제 한국말에서는 이제 테크 탄다라는 게 뭐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네,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남자만 있는 그런 스트레이트 길을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중, 그게 이제 테크 탄다 뭐 이런 말이 신조어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예. 테크를 탈 뻔했는데 이제 대학은 다행히도 이제 지금 과가 어떻게 되시죠? 네, 동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그러면 남녀 비율이 그래도 거의 뭐 거진 비슷한 거 거진 같아요. 비슷하면 뭐 어쨌든 네. 아무튼 제 절친들은 초중고를 다 같이 나왔고요 일단. 예. 그래서 뭐 지금 제가 24살인데 한 12년 이상 봐왔던 친구들이고 항상 연락하고 이제 카톡방 단톡방에서 이제 예, 요즘은 또 SNS 남자들이지만 또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렇죠. 남자들의 또 세계가 있는 거죠 또 그런 데서. 또 뭐 여자 얘기도 하고 뭐 게임 얘기도 하고 사진도 괜히 막 사진도 올리고 뭐 알죠. 좋은 걸 공유할 때 공유하고 그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랑 되게 너무 친해서 이제는 뭐 거의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고 이제 그럼 몇 명이나 돼요 그 그룹이? 한 6, 7명 정도. 6, 7명? 한 명이 좀 왔다 갔다 경계선 거기도 항상 3명, 4명 혹은 6, 7명인데 네. 거기 한 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걔는 이따가 그 친구한테 잘하라고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 7명이라 치고 네, 7명. 그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데려 그 친구들하고 이제 뭐 별로 뭘 해도 미안하지 않고 이제 뭐 제가 잘못을 뭐 해도 미안하지 않고 뭐 잘못할 일도 잘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흑역사라든지 그렇죠. 안 좋은 일, 뭐 술 먹고 제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아니면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더 돈독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근데 또 제가 반대로 그 친구들이랑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 많은 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그 친구들 찾게 되고 서로를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학 생활에서 이제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지금 6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얼마나 자주 보나요 보통? 지금 이제 애들이 지방에 2명이 또 대학을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는 못 보고 근데 저희 서울에 같이 있는 친구들은 거의 자주? 주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어렸을 때 친구들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건 정말 가깝고 정말 주로 같이 만나 술을 먹고 얘기를 하고 역시 술은 필수. 예. 그렇죠. 한국에서는 또 술 하면 또 이제 남자들이 또 술 빼면 얘기하기 또 약간 그러니까 사실 남자끼리는 물론 커피숍 가서도 이렇게 수다 떨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술을 먹던 안 먹던 간에 그러니까 혹시 안 먹는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먹든 안 먹든 간에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술자리 가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 나가는 게 또 술자리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문화 그런 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볼 정도는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헌동 씨의 베스트 프렌드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지금 뭐 세 분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또 하나 생겼어요. 보니까 이제 베스트 프렌드 하면 다들 이제 어렸을 때, 뭐 자기가 학창 시절 때, 뭐 초등학교 아니면 어렸을 때 동네 친구 아니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통 이제 베스트 프렌드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알아온 시간도 길고 물론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런데 우리 한번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의 대학생이 되고 나서의 그런 친구들 이제 우리 동택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학을 왔기 때문에 아마 중국인 친구들을 한국에서 새로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물론 한국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한국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롭게. 그래서 어쨌든 20살 이후에 친구들과의 관계랑 뭐 그 전에 자기가 오랫동안 알았던 그런 베프들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먼저 미사키 씨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갑자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키 씨는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계신 지가 2년 다 2년. 돼갔네요. 근데 어쨌든 대학은 지금 일본에서 일본에서. 나오셨고 대학원을 한국에서 있기 때문에 예. 뭐 대학교 20살 이후에 만난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겠네요. 네, 많아요. 그러면 네. 그 친구들이랑 좀 비교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떻게 다른지 뭔가 얼마나 더 친하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데 뭐 옛날 친구들은 어떻다 뭐 이런 비교. 예? 그러니까 진짜 옛날 절친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그냥 뭐 연락도 없이 그냥 찾아갈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막 생각나서 무슨 전화했다 또 되고 하는데 정말 부담 없이. 예, 받아들여주고 막 하는데 막 20살 이렇게 지나서 이제 알게 된 대학교 친구, 대학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밤늦게 연락을 하면 안 된다든지. 좀 예의가 조금 뭔가. 네, 근데 그 이유는 그 별로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어느 정도 20살이 이렇게 되면서 성인이 되고 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간 어려워.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고 더. 예, 성숙해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이거는 지켜야겠다 하는 거를 오히려. 배웠으니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막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20살이 되고 나서 막 만나게 된 친구가 막 완전 싹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좀 좀 성격이 좀 달라져서 하는 행동도 약간 자연스럽게 달라졌다라는 뜻에서 네, 그런 차이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학교 돼서 친한 친구가 뭐 있나요? 대학교에서 제가 베스트 프렌드 정도는 아닌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학과를 네. 나왔는데 한국학과 인원수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절친은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뭐 2명 정도 있으면 많은 거죠, 사실. 뭐 대학교 그런가요? 와서 진짜 친한 친구 뭐 이렇게 2명 있으면. 네. 근데 근데 베프는 아니시라고요, 근데? 네, 그 하는 부분도?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친은 절친인데 뭔가 한국학과에서 하니까 공통점이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은 뭐 한국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뭐 할 거냐, 뭐 나 한국에 뭐 가고 싶은데 뭐 언제 가면 만날 수 있겠냐, 주로 한국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고, 근데 뭐 그거에 비해서 뭐 고향 친구는 완전 아니죠. 그냥 나 피곤해, 그냥 여기 있을래, 그냥 누워 있기만 해도 그냥 그냥 쉬었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거고. 부담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일본에서는 우리 엔도쿤도 그런 비슷한 경우인가요? 네, 비슷해요. 어때요? 어때? 근데 남자랑 여자다 보니까 좀 다른. 약간 다를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네. 일본 남자는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에 있을 때는 아마 혼자 행동했어요. 대학교 친구들은 그러면 없어요? 있는데 자주 안 만났어요. 자주는 안 자주 안 만나고. 만났어요. 친구는 있죠. 네, 있어요. 친구는 왜요? 아니 뭐 개인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뭐 어렸을 때 친구들은 네. 당연히 후쿠시마 친구들, 후쿠시마 친구들은 있고. 후쿠시마 친구 없나 해서. 그러면 대학교 와서는 또 엔도군도 이렇게 너무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고 많이 친한 건 아니냐 결국엔. 네. 바빠서. 대학교는 바빠서. 그러면 미사키 씨도
그 네. 한국어과 같은 친구들하고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주 네. 만나는 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네. 여자인 경우에는 자주 만났었죠. 여자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도. 여자들은 뭐 만나서 수다 떨고 막 그래야죠. 네, 근데 뭔가 다른 거죠. 뭔가 그러니까 나는 막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약간 좀 20%는 약간 빼고 80%만 그냥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만족했어요 그냥 그걸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동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20살 이후에 친구들을 만날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들어오면서 제 한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네, 중국인 친구보다는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요. 그 왜냐면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대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언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어려워해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 한국어 전혀 이제 알지는 못했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들 때 주변에 한국 친구들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이? 네, 한국인 친구들을.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친구가 되었고요. 네.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중국 친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중국인 친구 어떻게 보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족이 없고 이제 주변에는 이제 친구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또 모르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혹시 중국에서 오셨냐고 그러면 중국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 물어보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네, 나중에 또 좋은 친구로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언어가 더 통하고 문화가 그렇죠. 있으니까 더 맞는 이야기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특수한 그게 있고 네, 또 이제 같은 관계 어떤 조직 안에서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국 친구들하고는 뭐 친하고 물론 한국에 있으니까 친하고 하지만 중국 친구들만큼은 아직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고. 근데 친한 뭐 한국인 친구도 몇 명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네. 한 조심해야 돼. 5명 정도? 5명 정도? 정도? 네. 정도? 넷에서 여섯? 정확해요. 네, 5명. 네, 5명 맞지. 그렇군요. 다 한국인이시고. 이제 그거는 하프 때 대학교 때 대학교를 또 오래 다니셨으니까. 네, 대학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홍성 씨랑 또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홍성 씨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죠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 대부분 그러니까 절친이 다 한국인이에요. 네, 저는 뭔가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중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는 네네네. 중국 그러니까 학교 나왔으니까. 중국 친구들 많이 사귀었는데 네, 그쵸. 근데 지금까지 진짜 뭐랄까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네네. 어쩌면 한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딱 한 명이에요. 그게 뭐 누구죠? 이름이? 그게 뭐 밝혀도 돼? 신지윤이요. 지윤? 네, 신지윤. 지윤 씨. 그러니까 네. 지윤이는 저랑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동국대시구나. 네, 예. 같은 동국대인데 근데 예.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되게 아줌마 같았어요. 좀 예. 아줌마처럼 좀 아줌마. 예를 아줌마 들면 성격. 예를 들면 이제 좀 뭐랄까 두려움 없이 제가 만약에 이 여자애가 되게 착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먼저 다가가거든요. 그쵸. 펜 있는데도 숨겨놓고 혹시 펜 빌려주실래요? 일부러 이렇게 한마디 일부러 친해지고 하면 싶어서. 네, 친해지고 싶어서 남자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여자한테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친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제가
그 어머님이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한국어를 되게 빨리 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아버님이 저희 집안이 좀 남자 위주다 보니까 중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중국어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어 진짜 어설펐는데 근데 지은이는 되게 잘 들어줬어요. 근데 항상 좀 한국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외국인들은 항상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막 못 알아듣는데도 자기도 자기가 한국어로 무슨 말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한국 친구들은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 시간이 좀 배려를 해주고 그냥 잘 듣는 척. 근데 저 지은이가 달랐어요. 지은이가 어땠어요? 항상 다시 물어봐요. 홍성아 이거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은이랑 만나면서 이제 계속 제가 말을 할 때 되게 뚜렷하게 하지 못한 말을 다시 정리해놓고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어를 많이 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랑 이제 지은이랑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뭐 한국인들이랑 같이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스킬을 배웠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같이 또 한국인 친구들이랑 미국으로 교환학생 가잖아요. 막 그래서 여자애들 대부분이었다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같이 새벽 3시에 뭐 그 참치 비빔밥도 해먹고 그렇게 같이 해먹었을 때도 근데 그렇게 참 맛있었나 봐요. 네,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아니 진짜 너무 좋았던 없었어요. 기억이 진짜 한국 음식이 없어서 진짜 그건 진짜 좋았고요. 근데 그랬을 때도 이제 지은이랑 같이 의사소통했던 그런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한국 언니들이랑 아예 무사히 이제 의사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 점점 생기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로 인해서 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한국어 실력을 늘리려고 친구를 만난 건 아니시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그 친구도 고등학교 아예 미국에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항상 저한테 얘기한 말이 홍성아 너도 꼭 미국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은이한테 좀 따라갈 수 있는 친구 되기 위해서 제가 미국으로 교환학생 갔어요. 그래서 되게 어쩌면 친구를 진짜 잘 만나게 되면은 되게 에너지 생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학생활 되고 나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지금 영어도 지금 우리 홍성 씨는 굉장히 영어도 잘하시고 지금 뭐 청취자분들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 홍성 씨 지금 중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니고요. 중국인이신데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중국인이시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중교포 한국인이시고 그래서 이제 혼혈이신 분이 바로 우리 MC 장홍성 씨인데 근데 사실 홍성 씨가 20살 때까지는 뭐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아마 그 친구 때문에 되게 잘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친구를 잘 사귀게 돼서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오랜만이네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오랜만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정동입니다. 우리 한국인 헌동 씨한테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헌동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대학생 할 때 친구를 많이 못 만났다는 게 좀 단점이고 아쉽다 했는데 뭐 어떻게 또 대학생 친구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 친구들 동기들도 있고 뭐 선후배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다를까요? 저도 대학 와서 사귄 친구들은 많진 않은데 막 진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원래 처음에 학교 들어오면 세터 가잖아요. 새내기 배부터 가면 이제 방이 한 방씩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막 조로 나눠서 그 방에서 이제 같이 저희가 2박 3일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는 자주 보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학교에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친하게 지내는데 근데 그 친구들하고 진짜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저 원래 인천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여기 뭐 많이 다녀보지도 않고 같이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명은 제주도 한 명은 뭐 충청북도 뭐 단양 뭐 제천 이런 데서 오고 한 명은 대구 뭐 이런 식이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막 애들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 뭐 많이 다녀보자 해가지고 같이 서울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 친구들하고 친해서 그 어릴 때 친구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지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친한 정도는 뭐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그 친구들하고는 뭐 아무래도 학교에서 많이 만나죠 거의.
그렇죠. 학교 여기 충무로에서 많이 충무로에서. 네. 그럼 뭐 따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자리 뭐 이런 게 맞나요, 그 친구들? 네. 근데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다 보니까 약간 대학교 일정에 맞춰서 약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과제가 많은 기간에는 같이 못 만나고, 뭐 시험 기간에 당연히 못 만나고, 이제 좀 한가한 시즌에 만나서 뭐 같이 뭐 그리고 한 명 또 다른 형은 또 회계사 공인회계사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동기인데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 때문에라도 이제 다 같이는 이제 자주 못 모이고. 갑자기 그때 에피소드 1 때 이제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셨던 한국 게스트로 오셨던 이제 김준수 씨가 있었는데 네. 그분께서 에피소드 2였죠. 에피소드 2 네, 대학생활 네, 탐구 네, 했었는데 네. 그때 대학생활 탐구에 대해서 할 때 이제 그 에피소드 2에서 준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대학생 친구는 아마 같이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이인 것 같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학교 친구도 충분히 저는 친하고 단지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이랑은 관심사가 이제 옛날 얘기 뭐 이런 것들에 집중되는 반면에 이제 대학 친구들은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약간 맞아요. 사무적인 얘기가 깔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밥 먹는 사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네. 이제 그러니까 옛날 그 동네 친구들이랑은 이제 맨날 그 옛날 얘기 많이 하게 되고 어렸을 때 되게 웃긴 얘기들 많이 나누게 되는데 진짜 대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이제 뭐 나중에 진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이제 뭐 인턴을 해야겠다, 뭐 뭐를 해야겠다, 취직을 아무래도 어떻게 시기가 해야겠다. 시기니만큼. 네, 뭔가 그런- 좀 더 건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 잘 안 만나나요? 이제 중국 돌아가면은 다시 또. 다시 또 만나게 되죠. 막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한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또. 네. 근데 한국 친구들은 네. 네, 한국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진짜 자주 만나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나게 되고. 근데 이제 지훈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윤 다른 씨. 지윤. 다른 이제 그 한국 이쁜 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쁜 언니들이요? 네, 네. 제가 그게 그러니까 한국 여자애들 진짜 다 이쁘잖아요. 아니 근데 네? 한국 여자들이 다 이쁜가요? 우리 엔더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국 여자들이 다 이쁘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뻐요. 아 그래요? 진짜 예뻐요. 저희 우리 지난번에 2편에서 동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오. 에피소드 2에서 그 에피소드 한국 여자애들 얼굴이 1위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동 씨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여자 상당히 예쁩니다. 오, 그렇죠. 뭐 한국 여자가 한중일에 비해서 뭐 인기가 제일 많았었죠 그때는. 예. 성격은 나빠요. 네. 왜 그러세요? 성격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 순위 랭킹을 매겼고 성격 순위 했었는데 한국이 외모는 1위, 근데 성격이 꼴찌. 근데 성격 1위는 일본. 일본 남자. 일본 여자. 일본 여자가 성격은 1등. 아무튼 그랬었죠. 맞아요. 근데 저 주변 친구들이 다 되게 착해서 네. 되게 자주 만나면서 진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누고 서로 되게 부러워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런 우정이거든요. 되게 훈훈한 그런 관계인가 봐요. 네. 근데 막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 진짜 어렸을 때 동네 친구였는데 여자애들 2명 진짜 친한데 막 남자친구 빼앗가고 그런 얘기도 들었을 때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뭐 남자친구 빼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한번 우리 홍성 씨가 또 준비한 게 아까 있다고 하셨죠? 네, 뭐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우리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만약에 절친 한 명 있는데 이제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 있어요. 이성 친구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절친이 그 남자애 똑같이 좋아하는 동시에 거죠. 사랑에 동시에 빠지다. 사랑에 빠진 그런 케이스예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자기 베프인데 똑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 좀 이런 케이스일 때 경우 친구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은 남자를 선택할 근데 거예요? 여기서 전제를 하나 무슨 드릴게요. 전제는 나도 그 이성 친구를 정말 사랑해. 여자나 혹은 남자를 정말 사랑해줬어. 정말 많이 좋아하고 그런 상태인데 내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도 똑같이 좋아하네? 이때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내가 선택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나요? 그 네,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집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니까 자기 선택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우리 헌동 씨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예, 헌동 씨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있었어요. 동시에 좋아했나요, 여자를?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제 친구들 제가 그 말했던 아까 그 동네 친구들 걔네들 중에서 이제 그 오래된 베프 중에서 네, 2명이서 같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직접 그랬던 적도 있고. 그때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여자를 만났고 여자를 만났는데 만나면서 그 친구를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그 여자를 처음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은 학원을 다녔어요. 수학학원. 수학학원을 갔는데 학생 때 네, 그런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딱 학원에 딱 있는데 딱 어느 날 이제 반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돼서 이게 위에 반 올라갔는데 네. 딱 갔는데 이제 어마무지하게 예쁜 여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예쁜 여자. 딱 들어오자마자 걔랑 저랑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는데 둘이 같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이렇게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막 보고 핸드폰으로 얼굴을 반사시켜서 몰래 이렇게 대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티가 나니까 정말 이쁘셨나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교복을 입고 오면은 어느 학교인지 이제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동네에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교복을 봤는데 저희 누나가 입었던 교복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누나 후배구나. 해서 이제 그 학교에 아는 애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걔를 찾아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찾아냈어요. 번호를 찾아내서 걔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만 냉큼 연락할 수 없잖아요. 네. 이 친구한테도 제가 번호를 알려줬죠. 둘 다 이제 같이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도 번호를 먼저 같이 공유를 하셨네요. 네, 제가 알려줬죠. 네. 알려주고 이제 같이 둘 다 연락을 했어요. 같이 연락을 하는데 근데 둘 다 답장이 와요? 네, 둘 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빠져야 될 때가 됐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친구가 만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하고 저는 포기를 하고 다른 여자 만나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친구가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도 이 여자를 꼬셔내지 못한 거예요. 답답해. 근데 제가 보고 있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나는 기회를 줬다, 네, 친구한테. 저는 충분히 줬어요. 진짜 충분히 줬고 충분히 준 상태에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엄청 들이대서 겨우 어렵게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저도 충분히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러니까 당분간 어색함은 있었어요. 좀 학원에서 약간 어색함이 있었지만 근데 지나고 나서는 서로 이제 뭐 사이도 틀어진 것도 없고 저도 연애를 했고 윈윈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베스트 프렌드한테 그러면 그 헌동 씨가 기회를 줬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친구는 고백을 했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고백까지는 못하고 네, 막 주위에서 맴도는 그런 뭔가 이제 확실한 한 수가 없었구나. 네, 저는 확실한 한 수를 둬서 이제 사귀게 된 거죠. 그게 제 첫사랑 여잔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 헌동 씨 첫사랑 얘기를 공개. 네. 보고 싶나요, 첫사랑? 아닙니다. 저는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고요. 전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또 첫사랑을 못 잊는다고 하는데. 근데 못 잊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평생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쁜 여자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 사귀게 된 거니까.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연애를 한 2년 정도 사귀었거든요. 그 친구를. 올해 연애를 해봤고 그래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막 후회를 많이 했고. 군대에서도 연락을 해봤나요 그러면? 연락은 못 해봤고. 그 이후에는 연락 안 했고. 네, 그 뒤에 한번 만난 적은 있어요. 헤어지고? 네. 나중에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번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헌동 씨는 결국에는 스킬 있게 사랑을 선택을 하지만 우정도 놓치지 않겠다. 근데 우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정도 다 된 건가요? 그게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같이 이렇게 제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했고 그리고 같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아무런 후회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후회는 아니겠지만 그건 걔 생각은 아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그 친구 이제 ROTC가 지금 소위로 가 있는데 그 친구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힘들지 않게 특전사 가가지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친구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헌동 씨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우정을 모두 쟁취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결국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사랑을 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랑을. 왜냐하면 친구는 어마무지하게 많고 사랑할 수 있는 여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친구. 한 친구를 잃고 사랑을 하는 게 맞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오, 그렇군요. 근데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헤어졌잖아요. 긴 그럼 결혼을 해야지 그러면. 긴 연애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아 근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친구한테 기회를 줬다고 했을 때 헌동 씨는 연락을 그때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오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인정. 그 연락을 또 옆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아니요, 진짜 그거는 이제 진짜 아닌 건데.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같은 학원에서 만나면 그냥 인사하는 정도만 하고 저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오히려 그 매력에 빠진 게 아닐까. 약간 여자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시크한 그런 매력이 살짝 넘어오지 않았나. 아무튼 우리 지금까지 우리 헌동 씨의 첫사랑 얘기 이렇게 한번 우리 케이스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 여자친구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분. 예. 옛날 얘기입니다, 다. 야, 옛날 얘기죠. 우리 그러면 우리 동택 씨, 네. 예, 우리 동택 씨도 네. 그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헌동 씨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네.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벌어지게 되면은 네. 저는 여자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저하고 제 베스트 프렌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럼 끝까지 사랑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네요, 결국에는. 아니 만약에 포기는 안 하겠다. 포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여자를 저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냥 저는 그 여자를 사귀는 걸로 하고 친구하고도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이야기 잘 풀어야 되죠. 그 두 여자는 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도 이제 마찬가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 반대로 친구를 선택을 네. 했다면 그러면 베스트 프렌드 저는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축복해줄 수 있어요. 정말 축복해줄 수 있어요? 같이 제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네. 진짜 그 여자를 사랑을 한다면 네. 그 여자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그 여자가 행복해지면은 만약에 제 친구가 그 여자를 행복하게 대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네. 친구랑 동택 씨 앞에서 네.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뭘 봐요 그렇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안 하기 때문에 상상을 하게 되면은 상상을 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축복을 할 수 있다? 해줄 수 있나? 네. 네, 만약에 그 여자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그냥 이제 친구랑도 계속 연락해요? 아니면 그렇죠. 아예 혼자 너무 그러니까 한동안에 너무 상처받기 때문에 뭐 그냥 좀 연락을 좀 안 친구는- 하다가 이제 나중에 네. 또 다시 또 빈번하게 연락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연락할 거예요? 물론 친구니까 아무래도 친구니까 친구처럼 계속 지내야 되고 그 여자는 이제 제 친구를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도 그 여자랑 어느 정도 이제 더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 둘만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친구는 당연히 친구처럼 계속 지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택 씨는 굉장히 결과에는 승복하는 굉장히 멋있는 남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 여자가 내를 선택하면 네.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인정을 못한다. 막 만약에 저를 선택을 했는데도 했는데 만약에 나 너랑 친구 못하겠다 이러면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친구에 일단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네, 친구 왜냐면은 그렇죠. 사랑 때문에도 친구를 버리는 거 저는 그건 그건 아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 이제 친구도 이제 계속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해서 만약에 두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이제
여자랑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지. 아, 그래도 여자는 놓치지 않겠다. 네, 여자를 놓치지 않겠죠. 조심해야 네.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요? 그거는 놓고 못해. 쌈녀. 지금 뭔가 네. 진행 중인 크리스마스를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저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었어요. 되게 슬픈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이제 좀 나가 보겠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네. 동택 씨 굉장히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제 옆에서 같은 남자로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종화 씨는 어때요? 저요? 제 케이스에 또. 저요. 네. 저는 일단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일단 당황스러워 갑자기 우리 게스트의 질문을 받고 제가 또 답변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은 그 같은 친구가 그 베스트 프렌드랑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일단 저는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여자가 저를 선택을 한다면 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내가 사귀는 게 맞는 거고 그 친구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 친구가 굉장히 성품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똑같이 좋아하게 됐고 그런데 여자가 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제 베스트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 승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하고 만약에 나랑 너 친구랑 못하겠다. 그럼 저는 친구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왜냐면 제가 아닐 거니까. 저는 만약에 그 여자가 다른 친구를 선택을 했다. 저도 깨끗하게 승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여자야말로 그 여자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는 진짜 꼭 그 여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론 내가 많이 좋아하게 하고 상처를 받고 아프겠지만 마음은 그래도 친구가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저는 축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인정은 하겠다. 하지만 이제 내가 된다, 내가 사귄다. 근데 친구가 인정을 못하면 저는 굳이 설득은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동택 씨 같은 경우는 설득을 해서 친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애초에 저는 그런 친구들을 베스트 프렌드로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그런 친구라면 제 친구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친구라면 똑같이 저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택은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거네요. 좀 어때요? 네, 좋았어요. 네, 좋았나요? 남자는 역시 멋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미사키 씨. 실제로 그래 우리 미사키 씨 네. 얘기. 네네. 정화 씨가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여자 입장은 다르잖아. 여자 입장은 당연히 다르지. 그러니까 저도 정화 씨가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막 실제로 대학생 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랑 대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동시에 똑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여자는 진짜 어떻게 결정하지? 그럼? 근데 이거를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남자는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뭔가 얘기를 나눠보고 그래 할 거야 그러면 나도 하겠다 해서 근데 우리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잘 나중에 서로 미안해하기 없기라든가 네.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약간 깨끗하게 못하는 게 있어요. 깨끗하지 잘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공통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가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저는 만약에 저 절친이랑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포기해요. 무조건. 왜냐면 저는 친구가 무조건. 네 먼저. 친구가 무조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남자는 세상에서 진짜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남자친구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그 남자친구를 누가 또 만약에 어떤 여자가 좋아해요? 그건 지금 남자친구니까 네, 상관없다. 상관없고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일단 포기? 친구랑 무조건 포기. 그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데도 포기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진짜 그랬어요. 무조건 친구가 우선이네. 네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절친이었고 저를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하니까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서로 그거에 대해서 되더래. 얘기를 나눴나요? 네네. 그래서 나누고 이제 그런 걸 시도를 해봤죠. 음. 그러니까 우리 좀 열심히 하고 음. 나중에 뭐 좀 이렇게 뭐 미안하기 없기라든가 아. 그런 걸 했는데 결국 그러지는 못했고 아. 그러니까 남자가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거죠. 아, 해서 네. 주변 친구들한테 맞아요, 좀 맞아요. 말을 해서 좀 미사키가 좀 많이 좀 그렇다. 이해해주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나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미사키랑 그 남자가 같이 있는 거 사귀게 보면은 됐나요? 사귀게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하면은 이 얘기를 들어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사키가 좀 배려심이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사키가 네. 좀 그런 아. 사람이다 이렇게 좀 안 네. 좋게 보여질 수도 있었다. 아.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교 안에서 만날 그쵸. 수는 없었고. 학교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가? 아, 네. 그래서 주말만 만났고 막 그랬었죠. 네, 보통 예. 들어보면 진짜 여자들은 네, 보통 그러니까 그런 정말 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산적인 거는 그러니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현실은 그러지- 이렇다.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를. 네, 저 같은 네. 케이스는 네. 이제 제가 무조건 포기를 했는데 친구가 이제 그래도 질투나는 거예요. 이제 그 남자애가 저를 좋아하게 되니까 얘가 계속 저한테 질투나니까 저한테 심술 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예 따로 나와서 아예 그 남자애랑 아예 연락 안 하고 아예 만날 때도 인사도 안 하고 진짜 친했던 친구였는데도 제가 절친을 위해서 그냥 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친이랑 얘기 나누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쿨하게 나는 절대로 안 하니까 나 믿고 그냥 나한테 그만 심술 부리고 네가 어떻게 하든 난 무조건 너 편이니까 그래서야 이제 그 절친 관계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주변 친구 그다음에 이제 주변 여자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성격 고등학교 때 좀 남자다웠어요. 좀 성격이 털털해서 네. 여자애들이 항상 저 절친한테 걱정 마라. 다른 여자애들은 친구인데도 좋아하는 남자를 꼬실 수는 있지만 홍성이는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다. 계속 주변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친구로 유지되고 근데 결국은 둘이는 못 사귀었어요. 그 친구랑 그 남자애랑. 사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케이스를 나고 나서 네. 이런 이후에 상황이 발생이 나면 그 이후에 대처를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맞아요, 헌동 씨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친구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합의가 된 거였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잘했던 케이스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미사키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처가 조금 약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처를 조금 더 잘했다면. 절친이니까 네네. 무조건 믿었던 거죠. 음. 괜찮을 거다, 이해를 해줄 거다 그쵸. 생각을 그 했는데 사람 생각은 다 자기가 음. 생각하는 거랑 다르니까 물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처를 잘 해야 어쨌든 간에 뭐 사랑도 쟁취하고 뭐 우정도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케이스는 뭐 이렇게까지 하고요. 저희가 일단 지금 시간이 뭐 많이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이제 두 분께서는 미사키 씨 그리고 봉동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한국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한국 친구의 모습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헌동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학교에 있다 보면 교환학생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친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길게는 말고 좀 간단하게 그 이미지에 대해서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헌동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제일 친한 뭐 교환학생이 있나요? 교환학생은 친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학생이라던가. 홍성이 여기 지금 저희 MC 보고 있는 우리 홍성 씨랑 우리 헌동 씨랑 또 이렇게 같은 대학교 친구입니다. 네. 홍성 씨 모습이 어때요, 그러면? 근데 홍성이는 좀 네. 외국 친구라고 하기엔 좀 소름 돋는 그런 한국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중국
한국인이란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랬어요. 원래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어도 너무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다 잘하더라고요. 아 일본어 진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뭐 홍성이는 뭐좀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같이 남산을 갔던 중국 친구가 있어요. 여잔데. 여자? 네. 여자친구 있다면서? 그러니까 여자인 친구인데. 둘이서? 같이 남산으로 왔다고요? 아니 제 여자친구랑 셋이 갔어요. 셋이서. 그러면 뭐. 네, 그러면 괜찮아요. 셋이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중국 남쪽이라고 하던데 좀 그러니까 원래 보통 중국 분들 북쪽 분들은 좀 약간 크시고 아래 분들 좀 작으시잖아요. 약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약간 그분은 좀 약간 작은 그런 외모에다가 막 상당히 그런 순박한 그런 이미지였어요. 되게 귀여웠어요? 그렇게 귀엽진 않았고 귀엽진 않았는데 되게 순박하고 그냥 순수해 보였다. 순수해 보이는 그런 성격은 어땠어요? 성격도 너무 착하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 외국인 친구들 그렇게 많이 네, 만나볼. 저는 외국 친구가 뭐 많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미사키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 이미지? 한국 친구. 한국 친구. 네, 한국 친구. 아니면 뭐 중국 친구가 있으면 중국 친구로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만 선택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국 친구. 네네. 한국에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 일본에 있었을 때는 그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친구도 많이 좀 배우고 그랬는데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았어요. 네. 그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프라이베이트 그런 뭐 개인적인 생활 그런 걸 상당히 지키고 그러고 하는데 한국은 막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안 좋다 하면서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유학 생활이라는 게 참 좀 논택 씨께서 좀 똑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외롭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뭐 한국 사람들 참 고마운 한국인 친구가 참 고마운 존재가 됐어요. 뭐 잘 챙겨주더라고요. 정말 막 뭐 아플 때도 아플 때는 막 약이나 그런 거 갖다 주고 뭐 같이 뭐 즐겁게 하고 즐기고 예 정말 유학 생활 한국으로 잘 왔다는 한국으로 유학으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 여기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한국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오신 종화 씨랑 현준 씨랑 제 그 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뭐 인연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훈하게 또 마무리하시는데 우리 동택 씨는 또 비슷한 답변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이번에는 한국에 좀 안 좋았던 거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인 하면 좀 안 좋았던 거. 또 지금 똑같은 질문 다 뭐 좋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네요. 예. 한국인 하면 이게 되게 안 좋았다. 뭐 좋았던 거 많겠죠. 뭐 친구들도 뭐 그런 건 아까 이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런 점이 되게 안 좋았다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어요. 제 친구하고 제 만나게 되면은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 뭐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했는데 지나갔어요. 며칠 지나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제 다음이라는 게 안성이 되네요. 다음 주 일본 사람도 같아요. 일본 사람도 더 심한데요. 더 심해요. 큰일 나겠다 일본 가면. 네, 그래서 언제 먹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남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 술 한잔 하자. 언제 하지? 그럴 때는 되게 뜨끔한다 이거 진짜. 언제 하지? 이러고 하는데 사실 그냥 인사하는 말로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자는 건 줄 아니까. 그렇죠.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가 먼저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만약에 지금 친구랑 진짜로 만약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아니면 밥을 한번 같이 먹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바로 약속 잡는 게 며칠 날 어때? 바로 며칠 어때? 그렇죠. 스케줄을 보내줘. 내가 동택 씨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저는 만약에 친구가 이제 먹자고 하면은 웬만한 다 오케이 해줘요. 약속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는데요. 근데 또 한국인 친구들 그거를 얘기할 때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인지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진짜 이거는 저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뭐 저도 지금 반성을 되게 많이 해보는 지금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그거를 갑자기 말이 없어. 저도 굉장히 상대방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먹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밀려나가게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저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친구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제 12월 달 되면 아마 약속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연말 되고 하면 이제 한번 밥 먹자, 술 한잔 하자 약속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반드시 꼭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저도 잡는 한번 습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날짜를 한번 정해볼까요? 좋죠, 진짜 좋죠. 저희도 이따 끝나고 이거는 저희 약속 한번 일단 나중에 또 정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중일 친구 관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느새 지금 1시간이 또 지났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어땠는지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헌동 씨. 네. 우리 이렇게 자리 모여서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여기 모여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외국인 친구가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는데 많이 없어서 근데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 외국인 친구분들을 사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고 또 제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첫사랑 얘기도 듣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네. 우리 미사키 씨? 네. 저는 그 외대를 다니고 있어서 사실 여기 그 동국대로 처음 와봤어요. 동국대로 와가지고 또 뭐 그 엔도시상은 그 고려대 다니고 계시고 또 인천 뭐 일산 뭐 여러 얘기를 듣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끝나는 건 좀 아쉽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날 자리가 또 초대를 한번 또 해드릴게요. 네,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많이 들어볼게요. 이거를 많이 들어야겠다.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게스트가 되시고 팬도 되시고 아주 좋네요. 그리고 우리 중국에서 오신 동택 씨. 네, 이제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이제 또 맨 처음에 이제 이거 라디오 방송이라고 해서 거절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또 MC 맡은 분들 이제 잘 해주셔서 이제 되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네. 저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진짜 저도 뜨끔하게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되게 그것만 기억나요 지금. 한잔하자, 밥 먹자 요거를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엔도군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게스트 모셨는데. 오늘은 진짜 한국어 레벨을 진짜 높아서 저는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 오늘 타카시 되게 조용했어요 오늘. 원래 그 전에 에피소드 1, 2 때는 말을 많이 일본어 하시는 일본인 게스트들이 타카시보다 좀 못하거나 비슷하거나 막 이래서 타카시가 좀 자신감 있게 말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좀 약간 주눅 드신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한국어 더 공부를 해서 제가 공부해요. 해서 더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우리 홍성 씨. 오늘도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중일 비정상회담 에피소드 4 한중일 친구관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제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